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여러분들 다이빙 교육 처음 시작할 때 제출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의료 진술서, 이것은 저희들이 책임 면책 동의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받는 세 가지 서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그 의료 진술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진술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진술서를 어떨 때 사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되겠고,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저는 레스큐 등급의 다이버이며 현재 다이브 마스터 과정과 강사 과정을 교육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브 마스터 과정이 완전히 끝나야지 또 강사 과정이 되겠죠. 연락을 드리게 된 계기는 제가 고혈압과 천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지리서상 의사 선생님의 진료 및 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혈압으로 약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식도 약 10년 전에 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천식을 보면 최근 약 그 6개월 전까지 또 어떤 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최근 마지막 진료 본 것이 약 2개월 전인데, 그때부터는 이제 흡입제만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처방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는 리조트 코스 디렉터님께서 이런 경우는 네가 강영천이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이런 그 권유를 받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우선 그 의료 진술서는 어떨 때 쓰느냐, 이 다이버들 입문 교육 받을 때 당연히 이걸 냅니다. 그 안에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최근에 사용하는 의료 진술서이고요. 그 안에 보면 몇 가지 어떤 몸의 그 시스템에 따른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거 깊은 내용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이버용이 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로로 입문할 때도 대부분이 별도의 의료 진술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이 사람이 다이빙 해도 좋겠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다이버 입문용이나 프로 입문용이나 똑같습니다. 교육단체에 따라서는 이 댄에서 만들어 놓은 그 RSTC 그 용지하고 좀 다르게 병원의 정식 진료 진단을 받고 괜찮다고 하는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들은 대부분이 매년 자격을 갱신할 때 매년 이것을 제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글로벌 언더워터 익스플로러즈의 어떤 강사분께서 이 프로 갱신용의 의료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적어주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다녀가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조트에 따라서 혹은 만 리버보드의 경우는 이게 성선하기 전에 이것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글쎄요, 뭐 필요한 하니까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지금까지 뭐 다이빙 뭐 500회 1000회 뭐 이렇게 하신 분들에게 또 이것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진술서에 대한 내용을 그냥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신경계, 심혈관계, 폐, 그 다음에 위장관, 그 다음에 근육,
뼈에 해당되는 근골격계, 혈액에도 병이 따로 있죠. 그래서 혈액 쪽, 그 다음에 정신과 문제에 해당되는 행동장애,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적인 뭐 사이너스, 중이염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안과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 쭉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모두 나는 문제 없습니다, 없습니다라고 노노노노를 체크하면 그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막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yes에 체크가 되면 더 상세한 내용의 의료 진술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 다 no라면 괜찮은데 그 중에 또 yes가 있으면 이 진술서를 들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가 다이빙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해서 괜찮다고 하는 칸에다가 체크하고 의사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지금 적어도 우리나라에 다이빙 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의료 진술서라고 하는 이 서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신 있게 적어주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데 조금 애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이 서류 전문을 보면 이런 사람은 이런 시스템, 골격계, 뭐 이비인후과계 이런데 절대로 다이빙할 수 없는 상태부터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부터 또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다이빙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 옛적에 그 패디 강사교본 번역할 때 이거를 완벽하게 번역해서 다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 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뒷부분에 의사에게 가는 의사가 그것을 읽고 참고해서 진술서에 서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은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예를 들어서 하나 그 오토라링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이게 이비인후과적인 질병입니다. 거기에 상대적인 위험, 뭐 그다음에 일시적인 문제, 그다음에 절대 금기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써서가 그걸 읽고 당신은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면 다이빙 시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여기 해당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워낙 많은 문제를 가지고 다이빙을 시작했고 지난 41년 동안 이런 금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다이빙을 즐기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당신은 다이빙 절대로 하면 안 돼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학생 다이버들이 다이빙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원칙이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험성은 정확하게 알고 본인이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다이빙 갔다가 좀 늦어서 답이 늦어졌고요. 이렇습니다. 그냥 쉽게 간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간지를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이빙 해도 되느냐? 이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간질이 도진다면 익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다이빙 하던 사람이 어떤 이런 간지를 앓은 적이 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다이빙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책임하에 다이빙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식 잠수의학, 그다음에 의학도로서 바람직한 태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책임하에서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고 하면 저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본인 책임입니다. 절대 다이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자발성 기흉입니다. 즉, 폐 속에 공기 주머니가 생기는 어떤 이런 병이 외상 없이 저절로 생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이빙을 하면서 고압의 공기를 마시면 그것이 기흉으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상승하는데 그 기흉 안에 생긴 공기가 못 빠져나온다면 폐포 파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기흉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어떤가 하면 제가 7살, 8살 때 자발성 기흉을 앓고 지금 지난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조심스럽게 해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책임하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신 이 질문 중에 고혈압과 천식, 고혈압은 괜찮습니다. 저도 고혈압 앓은 지 수십 년 되고 약 먹으면서 고혈압을 다스리면서 다이빙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다이빙과 고혈압이라는 제목의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물론 혈압이 높은 사람이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다면 위험한 거죠. 반드시 컨트롤하면서 약 먹고 운동하고 식이를 하면서 다이빙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식의 경우는 사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재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천식이 있는데 다이빙 해도 되냐고 하면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나? 그런데 강사가 되시겠다는 분이 다이빙 프로페셔널을 하시겠다는 분이 예를 들어서 간질, 예를 들어서 천식, 기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중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내가 내 혼자 다이빙할 때 문제 생기면 내가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프로로서 학생 다이버를 데리고 다이빙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위험성이 바로 학생 혹은 학생들에게 바로 전가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허용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 하셔도 됩니다라고 인정해 드릴 수는 없다. 이것이 제가 드린 답변의 내용입니다. 다이빙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정말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주 드물어도 나 자신이 아닌 내 학생에게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직책이라면 다이빙을 과연 강사 과정을 밟으십시오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섭섭하시겠습니다만 제 의견과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낸 답변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의료 진술서 꼭 받으시고 꼭 제출하시고 사실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와 한 번 더 상담하셔서 다이빙하기 전에 꼭 그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건 하고, 없다면 그래도 나는 꼭 다이빙을 해야겠으면 본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의사가 안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는 진술서를 들고 강사한테 와서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하면 강사가 예, 책임지십시오 하고 교육을 시작할 강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다 안전하게 다이빙 하시고 안전하게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래오래 다이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